사직동 토박이가 읽어주는 롯데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사직동 해설 오피입니다. 저번 주 방송 올라가고 나서 이제 이대호 선수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소식이 늦어졌는데요. 오늘은 뭐 계약 소식은 다 아실 테니까 뭐 얘기를 길게 안 할 것 같고, 그 이제 뒤에 인터뷰 얘기를 좀 같이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승 이대호와 1억 소년 한동희, 금방 돌아온다는 민병헌, 그리고 롯데 호텔 자이언츠, 이 정도 네 가지 정도의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거의 이제 이대호 선수의 그런 그 계약 후 인터뷰와 그 다음에 차후 이제 4번 타자에 대한 이야기, 그 정도가 약간 메인으로는 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계약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우승에 대한 그런 의지를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피력을 했어요. 우승이라는 단어를 12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정말 이제 선수 생활의 마지막 남은 것은 우승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밝혔는데, 내가 야구를 하면서 줄곧 가지고 있던 꿈이 롯데 우승이었다. 선수로서 우승을 못하면 팬으로 돌아가서 응원해야 할 텐데 2년 안에 선수로서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우승 경험이 없진 않아요.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일본에서 이제 우승을 2년 연속으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사실 우승을 했지만 또 한국에서 또 부산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승 분위기를 두 번이나 느꼈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팀에서 한국어로 인터뷰하는 장면이 머릿속으로 스쳐 그려졌다. 롯데 선수들과 함께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팬들에게도 전국적으로 롯데 팬이 정말 많고 제 마음은 항상 롯데에 있었다. 롯데 우승이 내 염원이다고, 정말 이 마지막 이제 팀의 우승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좀 맞는 역할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의사도 드러냈습니다. 자, 후배들에게 타격에 대한 모든 것을 전수해주고 싶고, 타석에 들어서는 마음가짐이나 안 풀렸을 때 빨리 잊어버리는 정신적인 부분도 알려줄 것이다.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있다. 타석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개인적인 목표로는 3할 30 100타점을 내세웠습니다. 타자가 달성하는 노력의 산물이고 어렸을 때부터 매 시즌 가진 목표라고 초심을 떠올렸고요. 144경기 모두 1루수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준비할 것이라고 하면서, 뭐 포지션 그 지명 타자가 아닌 수비도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도 1루 수비를 봤을 때 좀 더 타격 성적도 같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승에 관련 부분도 한국 시리즈 우승은 개개인의 실력이 뛰어나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개인 기량이 올라가 달성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우승 발언이 사실 당연히 프로라면 항상 1등 우승을 목표로 해야 되지만, 우리 팀이 우승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29년이나 참 우승 일인데 29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우승 그 인센티브 이런 얘기를 하고도 이대호 선수 우승 얘기를 계속 나올 때 반신반의하는 모습들, 사람들이. 그리고 약간 우승이 아니고 웃음 옵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실 우승이라는 게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마치 이 남의 일처럼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일의 영역같이 그렇게 그 생각이 조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대호 선수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가지고 우리는 정말 우승을 할 것이다, 우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이대호 선수가 나서가지고 우승 얘기를 해주면서 여러 가지로 좀 목표가 구체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승 이야기에 대해서 허문회 감독도 선수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여기고, 프로 세계에서 무조건 1등을 해야 하지 않는가, 선수단 내부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한다. 목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좋다고 얘기를 했고, 주장 민병헌 선수도 지금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뿐 매년 선수들은 우승을 생각하고 있고, 사실 우승이라는 단어를 꺼낸 적이 별로 없었다. 대호 형이 우승 인텐트로 얘기해가지고 한덕에 목표가 생겨 더 좋다면서 항상 우승해야지 여겼는데 이제 피부로 더 와닿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말하는 데 이루어준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팀이 우승이라는 단어를 사실 함부로 꺼내는 것조차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승 얘기를 자꾸 하고 그렇게 목표가 자꾸 이제 머릿속에 지어지지 않으면서 하다 보면 또 좋은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좋은 기운이 생기고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우승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건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대호 선수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이제는 조금 뭐랄까, 후배들을 위한 역할,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라기보다 후배들이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그런 선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한동희 선수한테로 이제 4번 타자 역할을 물려주는 시간으로 2년을 앞으로 사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일단 한동희 선수가 그 1억 소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예, 연봉이 134%나 인상이 되면서 1억 1천만 원의 연봉을 이제 받게 되었고, 사실 뭐 1억이라는 금액이 프로 야구 세계에서는 엄청 큰 금액은 사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1억이라는 그 하나의 그 이정표라고 할까요? 그리고 뛰어서면서 확실한 팀의 이제 주축 선수다, 이제 더 이상 유망주가 아니고 우리 팀의 핵심 선수고 정말 그 차세대 4번 타자로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것을 상징적인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대호 선수가 콕 집어가지고 한동희 선수를 항상 우리 팀의 4번 타자, 내 후계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이 한동희를 향한 이대호의 사랑은 계량화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경남고등학교 직속 후배이기도 하고, 정말 포지션도 이제 3루수로 데뷔할 때랑 이제 똑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대호 선수의 한동희 선수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자신의 분신과 같이 생각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스프링 캠프 때도 미리 이제 사이판에 사비로 데려가서 훈련을 같이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챙겨주고 있는데, 일단은 한동희 선수가 이대호 선수 얘기를 듣고 나서 오전에 이대호 선배님과 운동을 같이 했는데 인터뷰 때 네 얘기를 80%는 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 라고 웃었고요. 한동희 선수에게도 이대호는 커다란 존재입니다. 야구에 입문하게 만들었고 동기부여를 해준 아이콘이고, 또 같은 무대에서 뛰고 있는데, 그러고 또 지금 4번 자리를 물려받을 그런 이제 역할까지 이제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자이언츠의 4번 타자라는 그 무게가 굉장합니다. 왜냐면 이대호 선수라는 워낙 그 큰 산이 계속해서 4번 타자에 쳐왔기 때문에, 그 잠시 이제 이대호 선수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4번 자리를 물려받은 선수들이 사실 역할을 해낸 선수가 거의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다만 이제 좋은 건 한동희 선수가 그런 부담에서 조금은 이제 이겨내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성숙이 굉장히 커졌다는 걸 작년 시즌과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 대호 선배님이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면서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4번 타자 자리가 부담이지만 어차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어차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팀에서 상징적인 선수가 되는 것이다. 나도 잘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면 좋을 것 같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주위 환경들도 쫓기기보다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2018, 2019 시즌 한동희 선수가 기술적으로는 사실 더 이상 뭐 늘어날 것이 없다 얘기할 정도였는데, 심리적인 부분에서 너무 위축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가진 기량을 못 보여줬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을 해내면서 그런 부담에서 많이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수동적인 자세로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뭐 이대호, 전준우 선수와 함께 운동을 계속하면서 잘 치는 선배님들이라 따라가고 싶다. 하지만 노하우 같은 것을 물어보더라도 저에게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서, 다양하게 해보면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제 것을 찾다 보면은 매년 조금씩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구체적으로 또 발사 각도를 6도에서 7도에서 10도 이상으로 높이는 것으로 본인이 목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타구는 강한데 발사각이 낮아가지고 땅볼이 많았고, 공을 좀 더 띄우면은 좀 더 좋은 타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폼을 바꾸기보다는 세밀하게 좀 더 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생활 패턴도 꾸준하게 이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사소한 것부터 하나하나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구장에 나왔을 때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매일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한동희 선수가 있다 보니까 이대호 선수도 후배가 치고 올라와가지고 4번을 쳐주면은 정말 흐뭇할 것 같고, 내가 4번이 아니고 5번이나 6번이 친다면은 그건 우리 팀이 그만큼 더 강해졌다는 뜻이라면서, 타순도 포지션도 상관없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희 선수가 올해 좀 더 잘해주고 이대호 선수도 조금 더 끌어올리면 우리 팀이 작년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힘주어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희 선수는 올해도 좋아질 것이고, 타격 기술부터 마음가짐, 자신감까지 내 모든 것을 전수하고 싶다. 한 번 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 미쳐줬으면 좋겠다. 3할 30홈런 100타점을 함께 이루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허문회 감독은 올해 4번으로 여전히 이대호 선수를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이대호 선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게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대호 선수가 뭐 전성기처럼 엄청나게 뭐 리그 최고의 타자는 더 이상 아니고 모두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그 숫자로 나오지 않는 이런 팀 후배에게 전수해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있을 때 4번 자리를 물려받는 거하고 없을 때 갑자기 떠맡게 되는 거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이대호 선수가 4번 타자로 출발을 해도
점진적으로 이제 내년 시즌에 이대호 선수가 5번, 6번 쳐주면서 한동희 선수가 4번을 쳐주면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하고, 이대호 선수가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되고 4번 자리가 갑자기 빈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대안이 없는 4번에 맡게 되는 건 한 해가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착륙의 시간이 이 2년이란 시간인 것 같고, 그런 역할을 이대호 선수도 이제 더 이상 내가 4번 타자라는 그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5번, 6번까지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팀이 이제 미래를 좀 더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대호 선수 본인도 예전에는 무서운 선배였고 하지만 이제는 웬만하게 말수를 줄이려고 한다. 난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을 뿐 리더는 전준우, 손아섭이 맡아야 한다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안아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는 아빠 역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뭐 겨울 시간에 그런 좀 힘든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많이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대호 선수가 다 아시다시피 막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뭐 좋은 선배였겠지만 막 따뜻한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좀 군기반장, 무서운 역할을 주로 수행을 해왔다고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할 정도로 했는데, 이런 역할을 본인도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런 역할을 할 때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최고참입이지만 이제 리더는 아니다. 나는 이제 후배들을 안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안 느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역할인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뭐 밥도 뭐 계속 잘 사줬지만 좀 더 후배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고참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대호 선수가 사실은 뭐 그 정도의 금액의 그 정도의 기량이 아니지 않은 이런 얘기를 계속 나오지만 그런 문제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또 사례가 만들어져야지 우리 팀의 앞으로 뭐 손아섭 선수, 전준우 선수 이런 또 프랜차이즈 선수들도 이대호 선수를 보면서 내가 이제 선수 생활의 마지막 시기에는 이대호 선배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내가 리더 역할은 내려놓고 팀의 중심 선수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고 정말 그 지금의 팀의 이제 중고참 선수들한테 그런 힘을 더 주고, 그 다음에 어린 선수들한테는 정말 그 아버지처럼 삼촌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정말 뭐 밥도 한번 더 사주고 따뜻한 얘기를 해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무서웠던 이대호 선배도 저렇게 했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레전드 선수 그리고 프랜차이즈 선수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제가 계약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사람이 모여있는 조직에서 이런 분위기라는 게 사실 돈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대호 선수가 정말로 이제 생각을 잘 했고 그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해주면서 우리 팀의 레전드로서 또 팀의 그 정말 최고참 선수로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를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3할 30홈런 100타점 물론 이대호 선수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믿지만 못하더라도 그냥 저는 2할 8푼 20홈런 80타점 정도만 해주더라도 저는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팀 케미,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이제 4번 타자 자리 물려주고 또 지금 전준우, 손아섭 선수처럼 뭐 민병헌 선수 이런 선수들처럼 현재 팀의 중추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들한테 뒤에서 조금 더 이제 밀어주고 조금 더 이제 지지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준다면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내년 올 시즌이 기대가 되는 이런 이대호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한동희 선수도 그 시간 동안 정말 이대호 선수의 모든 것을 전수받아가지고 정말 차후 10년, 15년 우리 팀의 정말 4번 타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선수가 정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사실 앞전에 우리 팀의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까지 뭐랄까 그 팀의 최고참 선수가 그 후배들을 이렇게 정말 집어서 얘기를 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우리 팀이 지속적으로 좀 좋은 팀이 되는데 정말 좋은 트렌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병헌 선수 얘기도 잠깐 해볼 텐데요. 일단 수술을 하고 22일에 하고 또 금방 수술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 3일 만에 25일, 12월 25일에 퇴원을 했고 사직구장에 또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정상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본인도 이런 식으로 뭐 대화도 많이 하고 하면서 빠른 회복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민병헌 선수가 워낙 또 성실하고 밝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빠른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고, 주장은 전준우 선수도 병원이는 밝은 선수다, 수술하고 야구장에 나오기를 얘기도 나누고 했다, 상태를 물어보니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더라면서 지금 당장 운동은 할 수 없지만 회복 기간을 가진 뒤에 금방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민병헌이라는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니까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병헌 선수가 물론 뭐 급할 필요도 없고, 저는 뭐 전반기 안에 복귀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근데 민병헌이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너지가 있잖아요. 작년 시즌에도 비록 성적은 좀 많이 안 좋았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그 조참으로서 정말 밝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불러일으켰거든요. 더그아웃의 응원단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뭐 운동 선수를 해보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 팀에서 뭔가 그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정말 밝고 주위 동료들한테 좋은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야구를 엄청나게 잘해도 앉아있으면 정말 부담스럽고 뭐 같이 있기 싫고 이런 사람보다는 조금 야구 실력이나 그런 수치가 약간 떨어지더라도 같이 있고 싶고, 이 선배한테 내가 야구 실력이 더불어가지고 정말 인간적으로 배울 게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좋은 조직이 되고, 그것이 이제 좀 더 큰 그 성과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도 역시나 민병헌 선수가 잘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비록 운동을 지금 못하고 있어도 계속 이제 야구장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또 좋은 이미지를, 좋은 분위기를 또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호텔 합숙 얘기를 잠깐 하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 사실 이제 그 사직에 스프링 캠프를 하게 되면서 그냥 출퇴근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전준우 선수가 이제 건의를 했고 구단에서 감사하게도 수락을 해주셨고, 또 롯데 호텔 서면 본점 좋은 숙소를 잡아주셨습니다. 일단 그 호텔 합숙을 건의한 거에 대해서는 전지 훈련을 하면 항상 선수랑 함께 지내고 함께 하면서 팀워크도 더 다질 수 있고 서로 장단점도 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플러스 요인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서 건의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했지만, 사실 호텔 쪽도 지금 뭐 방이 어차피 공실이 거의 많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같은 회사니까 이렇게 서로 뭐 도와주는 입장에서 이렇게 뭐 합숙을 하는 것도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전준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합숙을 계속하면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같이 생활을 하면서 뭐 누워가지고 잠 잘 나가다고 뭐 앞으로 뭐 어떻게 야구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수가 있고, 또 뭐 미래의 선수 생활의 그런 고민 같은 것도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돈독해지고 서로 그런 정신적인 케미스트리가 형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텔 합숙이 되게 중요하고, 또 부산이 고향이 아닌 선수들도 되게 많은데 또 타지살이를 하면서 또 혼자서 그렇게 자취 생활을 하면서 또 하는 거하고, 호텔에서 편하게 이제 뭐 숙식을 해결을 하면서 운동에만 열중을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또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러니까 고향이 부산이라서 본가나 아니면 자기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람하고 그냥 혼자 살면서 자취하면서 그렇게 출퇴근하는 선수들은 조금 그런 뭐랄까 소외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느낄 것 같고, 오히려 그렇게 있을 때 좀 외부적인 그런 유혹에도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호텔에 같이 있으면은 뭐 방에 같이 있는 선배들의 눈치가 있어서라도 뭐 밤에 갑자기 뭐 나가서 뭐 그렇게 뭐 논다던가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선배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조금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행동 거지 그런 것들을. 또 선배들도 뭐랄까 이왕이면 또 뭐 밤에 뭔가를 먹는다거나 그렇게 해도 호텔에서 같이 먹으면서 또 좀 더 발전적인 얘기도 하고 그런 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호텔 합숙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모기업이 또 호텔을 하고 있으니까 또 모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메리트를 살려가지고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줬는데, 제가 뭐 야구를 긴 시간 동안 보면서 느끼는 거는, 팀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야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점점 이 야구를 한 해 한 해 저도 계속 볼수록 단순히 뭔가 그런 기계적으로 운동을 잘하고 야구를 잘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가 특히 한 명 한 명이 막 괴물 같은 활약을 해가지고 우승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네. 축구는 막 축구, 배구 이런 거는 보면 한 명이 미쳐가지고 우승을 하드캐리 할 수도 있어요. 특히 배구 같은 종목은 정말 뭐 5명밖에 경기를 안 뛰다 보니까 정말 한 명이 미친 듯한 활약을 하면은 거의 우승을 시킬 수도 있는 스포츠인데, 야구는 일단 11명이 하는 운동이고 뭐 엔트리가 23명, 4명, 5명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잘해야지 우승이 될까 말까 하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단순히 야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팀 전체가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로 눈빛마다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돼야지 가능한 게 우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팀이 그런 게 지금까지 좀 잘 안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 시즌 이렇게 분위기를 잘 만들면서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우승이라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더 이상 꿈이 아니고 정말 현실로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한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승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상상을 일개 팬인 저도 하면 막 눈물이 나요. 정말로. 막 사직구장에 가고 우승하는 거 보면 막 정말 거기 있는 2만 5천 명이 전부 다 주저앉고 올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런 꿈을 꾸면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육동 야구 해설이었고요. 저는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우리 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